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날짜는 9월 22일입니다. 9월 21일자 베트남의 확진자 수는 다시 10,000명대로 되었습니다. 호치민과 빈정이 다시 많이 늘어났고요. 하노이 다낭 같은 경우는 적은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더 이상 줄지 않고 계속해서 200명 초반대가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 수가 주로 나오는 곳도 호치민과 빈정이 계속해서 많은 수치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은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백신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백신을 베트남에 100만 도스를 기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약속을 했었냐면요. 76차 UN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베트남의 총리가 만났을 때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서 베트남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 국민과 관련 기업의 안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백신 기증을 약속을 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외국에게 제공하는 첫 백신이라고 합니다. 코백스를 통해서는 일어났는데 코백스 단체가 아닌 직접 한 나라에게 기증하는 첫 번째 사례가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내년이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월 현재 베트남은 코백스나 다른 나라의 해외 원조를 통해서 3,300만 도스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베트남에서 이런 뉴스를 찾아보기 조금 힘든데요. 베트남의 높은 공직자 2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당한 이유는 뭐냐면요. 코로나19 안전수칙 위반을 하고 골프를 친 이런 2명의 고위공직자가 해고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세무국 부국장이었고요. 한 명은 관광부 국장입니다. 이 두 사람과 2명의 현지 사업가가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날짜는 7월 31일과 8월 1일에 두 기간에 걸쳐서 쳤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은 모든 공공 서비스나 스포츠, 문화 활동을 금지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무국 부국장은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요. 골프 코스 조사차 갔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위원회 검열위원회에서는 이런 말은 사실무근이다 라고 해서 2명을 해고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베트남의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해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의 차질로 베트남의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는 올 초에는 베트남이 6.7%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7월에 다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5.8%로. 그런데 다시 이번 달에 3.8%까지 성장률의 전망치를 낮추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팬데믹의 장기화, 그 다음에 봉쇄의 연장이 소비와 투자를 약화시킴으로써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8개월 동안 베트남 내에서 85,500개의 기업이 운영을 중단한 건데요. 이것은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24%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는 도소매 무역도 봉쇄령의 영향으로 34.9%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많은 이런 도소매의 무역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 타격을 크게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ADB는 중장기적인 전망은 베트남은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회복이 될 것이고 공공투자 지출이 가속화가 되고 다수의 무역 협정 및 경제 회복이 새로운 수출 시장의 확장을 가져와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장기적인 전망은 낙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2020년 2분기까지는 베트남의 전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에서는 ADB에서는 내년 성장률은 6.5%를 전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은행도 지난달에 전망치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세계은행도 많이 낮추어서 4.8% 정도, 포인트가 낮추어진 4.8% 정도가 성장 예상치로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내 기업들도 코로나 진단검사로 인해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운송회사를 예를 들었는데요. 운송회사의 운전자들이 150명 정도 되는데요. 드라이버가. 그런데 매달 이 150여 명에게 PCR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한 3억 동, 우리나라 돈으로는 1,5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 내지 5일 동안의 장거리 노선 운행을 하게 되면 비용은 그 2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베트남 내의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 진단검사로 인한 지출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체 테스트를 허용해 주게 되면 이것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 자체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베트남 각 도시에서는 통제가 조금씩 완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 같은 경우는 많이 풀렸습니다. 하노이에서는 이제 거리에 통행을 하는데 통행증 없이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에서도 이제 7군 지역 내의 어떤 지역에서는 운동을 허용한다, 테니스 코트도 개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오전 6시에서 8시, 오후 4시에서 6시로 한정되어 있고 코로나 백신을 2회 접종을 다 하였거나 또는 6개월 이내에 완치된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낭에도 야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5시, 7시, 오전 5시, 7시, 오후 5시, 7시에도 근처에 있는 바닷가에도 나갈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지역을 갈 수 있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요. 빠져나가서 판만동 쪽으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통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갔다가 바닷가 쪽에서 이제 판만동 쪽으로 갈 수 있는지 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는 양쪽으로도 다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왔는데 돌아오는 데는 또 검문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문소를 그냥 통과할 수는 없어서 바닷가에 가서 사정을 얘기했는데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닷가로 돌아갈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죠. 집이 저쪽에 있다. 여기 열려있는 공간까지 바닷가에 다녀왔다라고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검문소에 보게 되면 경찰도 있고 경찰을 보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 보조하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 안 된다.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건지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경찰들은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서 경찰을 불러서 제가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 내일부터는 통행증 없이는 다니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통행증이 있으면 뭐 5일에 한 번 정도는 마트까지 먼 큰 마트도 갈 수 있지만은 다낭은 여전히 이제 자기 구역 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그 외부로는 통행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생활을 통제한 지가 한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그 기반은 이제 확진자가 얼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통제를 더 강화시키고 조금씩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낭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장지대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접촉한 사람이 많다. 그런 뉴스가 한번 뜨게 되면
또 다시 철저하게 조금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확진자 기반으로 계속해서 통제를 강화했다가 조금 완화했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걸 이런 확진자 기준으로 계속해서 적용을 하다 보게 되면은 반복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베트남 정부에서도 백신의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확진자 기반으로 하지 않고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실생활에서는 다낭만 보더라도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백신의 접종률이 다낭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호치민에서는 현재 지금 6,000명, 5,000명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실은 풀어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 풀릴지 정말 모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번 달 말까지만 통제를 하고 10월부터는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확진자의 수치가 계속 5,6천 명이 호치민에서만 나오고 있어서 이 약속이 또 이행이 될지 아니면 이게 장기화될지 한 번 더 연장이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기업들은 계속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통제를 해서는 기업 활동이 더 이상 힘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압력을 베트남 정부에 넣고 있습니다. 기업 단체를 통해서도 압력을 넣고 있고요. 모든 베트남에 거주하는 이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의 통제 기간 동안은 이걸 견딜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다른 지출들이나 생산력의 저하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처럼 되어 버려서 생활에 불편하다 이런 느낌들 자체가 조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초기 한 달 동안에는 이렇게 밖을 나가지 못하는 게 정말 힘들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말 힘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괜찮게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이 생활에 석 달 정도가 되니까 거의 익숙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더 풀리면 좋겠다는 이런 욕구는 있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일을 못하다가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베트남은 풀린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런 뉴스들이나 그런 소식들은 많이 들리고 있지만은 실생활에서는 완벽하게 반영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하노이는 조금 괜찮지만 그리고 다낭도 다음 달이면 조금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낭 주변의 도시들도 중부지방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호치민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